네, 지금은 김포공항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각 7시 20분이네요. 제주도로 가는 비행기가 8시 50분이니까 열심히 가야 됩니다. 지금 살짝 늦게 왔어요. 차가 또 살짝 막히네요. 그래도 열심히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제주도에 우리 와이프랑 우리 두 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저 출발해서 잘 놀고 제가 지금 늦게 합류해서 오늘 바로 돌아오는 코스입니다. 그래도 서울 와서 좋은 거는 이렇게 비행기가 다양하게 있다는 거죠. 비행기를 타고 열심히 날아가서 우리 가족들을 데리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아, 국내선이네요. 좋습니다. 아침부터 이렇게 사람들이 많네요. 저는 목요일은 보통 휴진을 많이 했었는데 참 아침부터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2월에는 목요일도 일을 해요. 왜냐하면 2월 말에 라스베가스를 가기 때문입니다. 라스베가스에 우리 국제 도수치료 학회가 열리거든요. 파크 세미나라고. 파크 세미나에서 또 많은 기술도 배우고 앞으로 우리 헬스케어 산업은 어떻게 변할지 미래를 볼 수 있는 CES 같은 그런 학회입니다. 가서 이번에 갈 때도 요번에 제가 코칭하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을 의사 선생님들을 같이 데리고 갈 거예요. 가서 코칭도 하고 어떻게 하면 더 즐겁게 일을 하면서 개헌이로 살 수 있을 것인지 같이 소중한 시간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개원을 한 지 이제 12년째네요.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몰랐어요. 제가 처음에 서울 올라올 때는 대구 동산의료원을 다니다가 공중보건의를 3년을 하고 마지막에 원래는 제가 대구에 되게 유명한 신경과에 대구 유명한 오희종 신경과라고 있어요. 그 신경과에 원래는 공직일을 하려고 했었는데 마지막에 저보다 먼저 다른 사람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제 자리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고민을 하던 중에 서울 삼성병원에 제가 펠로우를 신청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자리가 없었어요. 자리가 없어서 힘들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근데 제가 꾸준하게 계속 이메일을 보내고 연락을 취했었는데 마지막에 12월 달에 연락이 왔죠. 무급 펠로우인데 원래 네, 가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처음에는 무급 펠로우로 제가 서울로 우리 아이들이 아니네요. 그때는 첫째 아이밖에 없었으니까 첫째 아이와 와이프와 함께 같이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무급 펠로우였다가 펠로우 자리가 하나 났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아주 운 좋게도 경쟁을 통해서 제가 유급 펠로우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월급을 받을 수 있는 펠로우가 되었고, 그렇게 1년 동안 삼성서울병원에서 신경과 펠로우를 하게 됩니다. 확실히 서울이랑 대구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물론 대구 동산의료원도 되게 좋긴 하지만 그런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환자들의 케이스를 보는 그런 경험은
확실히 삼성서울병원이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삼성서울병원에서 있으면서 많은 경험을 하고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던 중에 대구에 파티마 병원에서 교수 자리가 났다고 저에게 교수로 내려오라는 콜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가 되게 좋았어요. 원래 주말에 쉴 수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저희 선배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힘든 것보다는 많이 배우면서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월급도 괜찮았고요. 그래서 일명 꿀보직이라고 불리는 자리였는데, 제가 고민하던 끝에 가지 않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거기 계셨던 우리 선배님이 미쳤냐면서, 이렇게 좋은 자리를 왜 마다하냐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근데 저는 그 자리를 마다하고 잠실에 개원을 하게 된 거죠. 제가 느꼈던 거는 제 성향상 대학병원에 있는 것보다는 개원을 해서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걸 고민하기 위해서 거의 한 5, 6년 동안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결심을 한 거였고, 그래서 제가 2014년도에 3월에 개원을 하게 됩니다. 저희 집 바로 앞에 있는, 그때 당시에 1사 아파트 살았는데 잠실 세내역 그쪽에 더웰스의원을 개원하게 되었죠. 그래서 정말 열심히 했어요. 많은 오신 환자분들, 어지럼증 환자들, 두통 환자들, 목 아픈 환자들 도수치료도 직접 하고 하면서 많이 치료를 했는데, 한 2년 지났나요? 2년 지나고 난 뒤에 제가 세금 폭탄을 맞았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렇게 운영하는 게 잘못된 거구나. 제가 그 당시에는 의료만 배웠지 어떤 경영이나 이런 것들을 배운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방만한 경영을 했던 거죠. 환자를 많았는데 수익이 전혀 없는 그런 구조였던 거죠. 그래서 제가 우연히 미국에 있는 파크 세미나를 가게 됐었는데, 거기에서 브레이크스루 코칭이라는 회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브레이크스루 코칭 회사에 제가 연락을 했어요. 이메일로. 그런데 답이 없는 거예요. 왜 답이 없지? 라고 생각하면서 이번에는 제 사진과 함께 다시 이메일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때서야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대구에서 한국에서 카이로프랙틱 코칭 제안이 온 경우가 처음이라서 스팸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한국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맞다는 거를 제가 증명을 했죠. 사실 그 사람들은 북한에서 온 그런 스팸 메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르크스 아나 우리 선생님을 만나면서 병원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를 코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새벽 6시에 시차가 안 맞으니까 새벽 6시에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당시에는 줌도 없었어요. 그래서 전화로 안 되는 영어를 들으면서 열심히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모르간 선생님이라고 그 선생님 계셨는데, 그 선생님이 수업을 해주셨어요. 말이 엄청 빨랐어요. 덕분에 영어 듣기가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제가 코칭을 할 때는 코칭을 받긴 받았지만 병원에 별로 적용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병원이 엄청 힘들어졌거든요. 병원이 엄청 힘들어지면서 아 진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부터 제가 코칭 받은 대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사, 노무, 경영 이 모든 것들을 바꾸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병원에서 하고 있는 그런 도수치료의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BTC 시스템, 브레이크 스루 시스템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거의 한 6개월이 걸렸던 것 같아요. 6개월 동안 제가 바꿨던 시스템으로 하니까 직원들이 많이 나갔어요. 그 전까지는 자기들의 시스템으로 돌아갔는데 브레이크스루 코칭 시스템으로 바꿨더니 원래 있던 우리 직원들이 다 나갔죠. 되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새로운 직원을 뽑고 다시 시스템을 정비하면서 병원이 안정화가 됐어요. 그리고 예전과는 다르게 좀 더 많은 환자를 좀 더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교정하는 시스템으로 다 바꿨거든요. 그 전까지는 그냥 물리치료사들에게 맡기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제가 직접 미국에 가서 카이로프락틱을 배우면서 턱관절과 상부경추 교정 치료를 직접 하는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그렇게 제가 시스템을 바꾸고 지금 거의 8년이 된 거죠. 12년 했으니까 2년 3년은 그냥 거의 제 마음대로 했었던 거고, 그때 깨달았던 게 이게 내가 기술자였구나. 기술자가 병원을 오픈을 하면은 문제가 많아요. 왜냐면은 기술자 마인드로 열심히 일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병원 경영은 기술자가 하면 안 된다. 병원 경영은 결국은 경영인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영인이 할 수 있는 거를 의사가 배워야 돼요. 어떻게 하면은 경영을 할 수 있는가, 그걸 코칭을 제가 받은 거죠. 그래서 제가 배웠던 그 노하우를 지금 현재 우리 의사 선생님들에게 코칭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매년마다 미국에 선생님들 직접 데리고 가서 그런 도수치료 학회도 직접 보여주고, 미국의 도수치료 병원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직접 보여주고, 그리고 한국에서 한국 시스템에 맞춰서 어떻게 하면은 좀 더 효율적으로 통증 병원을 운영할 수 있을지를 알려주고 있는 그런 코칭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사실 선생님이 꿈이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지금 선생님이 되었죠. 의사 선생님.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 개원 선생님들을 도와주는 그런 또 선생님이 된 거고, 저는 코칭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결국은 코칭하는 사람이 제일 많이 배워요. 제가 예전에 어릴 때가 아니죠, 대학교 때 제가 과외를 많이 했어요. 과외를 하면서 느낀 건데, 야, 과외를 하는 사람이 제일 많이 배우는구나. 사실 제가 원래 전자공학과 다녔거든요. 전자공학과를 다니면서 원래는 제가 공대에서 교수님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런데 공부를 하면서 느낀 건데 저랑 공대는 너무 안 맞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정말 즐겁게 코딩도 하고 프로그램도 만들고 하는데 저는 너무 괴로운 거예요. 물론 시험 점수는 잘 났습니다. 시험은 잘 쳤는데 제가 생각했는 게, 야, 이렇게 평생 동안 이렇게 전작과를 다니는 게 나한테 곤욕이 될 수 있겠다. 너무 힘들 수 있겠다.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즐겁게 숙제를 하는데 저는 그 프로그램 짜는 숙제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머리에 흰머리도 진짜 많이 생겼어요. 그러다가 제 의대 다니는 제 친구를 만났는데, 야, 너는 보니까 의대가 맞는 것 같다. 너는 전작가랑 안 맞다. 너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런 거 좋아하고 그런 거 봤을 때 의대가 맞다. 근데 제가 그때 의대를 안 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시험을 망쳤던 것도 문제가 있었지만
사실은 저는 의대 빼고 다 간다라는 주의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피를 보면은 되게 싫었거든요. 피를 보는 게. 그래서 피 보면은 나는 의사를 못한다. 실제로 피 보고 쓰러진 적도 있어서 나 이런 거 못한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신기하게도 의대를 와서 의대 공부를 하면서 피를 봐도 아무렇진 않더라고요. 이거 신기하네. 하지만 저는 외과 쪽으로는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내과 신경과를 고민하다가 신경과를 선택을 하게 된 거고, 덕분에 피를 안 보고 살 수 있는 그런 의사가 되게 된 거죠. 이 신경과가 마음에 드는 게 저는 항상 이 궁금증을 해결하는 걸 되게 좋아했었어요. 왜 그럴까? 근데 신경과가 좋은 게 바로 이런 증상이 왜 나타났지를 항상 신경학적으로 증명해내는 게 사실 신경과 의사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종합병원에 있으면은 막 새벽에 막 콜이 와요. 새벽에 콜이 오면은 뭔가 싶어서 가보면은 이 사람이 자기들의 경험으로 봤을 때는 뭔가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신경과적으로 왜 그런지 설명을 해달라. 그리고 필요한 검사가 있으면 해달라.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가서 신경학적 검사를 해보고 필요한 경우에는 MRI도 찍고 신경전도 검사도 하고 여러 가지를 밝혀내는 걸 한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대학병원에서 뭔가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은 신경과 의사가 가서 해결한다. 그게 바로 신경과 의사의 매력입니다. 되게 멋있어요. 흰 가운을 딱 입고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은 이렇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신경과 의사가 돼야겠다 라고 생각한 거죠. 실제로 제가 지금 제 병원을 개원을 하고 일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경험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어깨가 아픈데 왜 어깨가 아플까? 보통 사람들은 어깨가 아프면은 그냥 어깨 아프구나 하고 어깨 통증을 없애기 위해서 주사를 놓거나 여러 가지 치료를 하는데, 저는 왜 어깨가 아프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기하게 찾아보면은 어깨가 아픈 게 사실은 턱관절과 경추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깨가 아픈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어깨가 아파서 와도 턱관절과 경추를 먼저 교정 치료하고 턱이랑 목을 치료하고 나면은 어깨가 좋아져요. 되게 신기해요. 심지어 허리가 아파서 오시는 분들 많거든요. 허리가 아파서 오시는 분들도 검사해보면 단순히 허리만 아픈 게 아니라 목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목을 치료하고 등을 치료하고 골반을 치료했을 때 그때 허리가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증상을 치료하는 것보다 그 통증이 왜 생겼는가를 찾아내는 거, 그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카이로프락틱 도수치료를 시작한 것도 그거예요. 제가 원래 목디스크 환자였거든요. 목디스크가 걸린 게 되게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그러니까 본과 1학년이죠. 원래 의대는 6년이거든요. 의대는 6년인데 예과 2년, 본과 4년 이렇게 되는데, 제가 그 당시에 예과 1, 2학년이죠. 2학년인 것 같아요. 예과 2학년 때 저희 동기랑, 저는 그때 학교를 늦게 들어갔으니까 나이가 좀 많았죠. 근데 동기랑 같이 본과를 갔어요. 본과를 갔는데 그때 뭐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본과를 갔는데 방학이었던 것 같아요. 방학이었는데 제 친구, 동생이 반바지를 입고 온 거예요. 저는 그 당시에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저는 되게 생각이 좀 자유로운 사람이다 보니까 뭐 반바지 입고 하는데 무슨 문제냐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본과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예과생이 반바지를 입고 본과에 왔다. 물론 제가 입진 않았지만 저랑 같이 간 동료가 반바지를 입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전학이란 게 떴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랑 이제 그 당시에 반바지를 입었던 그 친구랑 끌려간 거예요. 끌려가서
그 친구는 반바지를 입은 걸로, 그리고 저는 반바지를 입은 그 동료를 말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같이 끌려가서 이제 원산 폭격이라고 하죠. 머리를 박은 채로 이렇게 오래 있다가 이렇게 콱 쓰러뜨리는 그런 걸 당했는데, 그때 제가 목 디스크가 걸린 거예요. 목 디스크 걸린 분 아시겠지만 이게 진짜 힘듭니다. 진짜 주사 치료도 받고 약물 치료도 받고 뭐 침도 맞고 뭐 운동도 하고 안 해본 게 없어요. 근데 치료를 해도 그때뿐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내 목이 나을 수 있을까를 정말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가 우연히 미국 카이로프락틱 치료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거구나. 그래서 제가 카이로프락틱 도치를 배워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미국을 직접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배우면서 카이로프락틱과 함께, 그리고 거기서 이제 브레이크스루 코칭을 만나고, 그러면서 일본에 턱관절을 하는 유명한 선생님이 있다는 거를 그때 거기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본에 그 당시에 오사카에 있는 선생님을 제가 직접 만나러 가서 턱관절을 직접 배운 겁니다. 그래서 턱관절과 상부경추 교정 도수 치료를 하기 시작한 거고, 그렇게 도수 치료를 직접 하기 시작하면서 야, 이게 진짜 중요한 치료구나. 실제로 턱관절과 상부경추 교정을 치료를 하면은 뇌신경에 도움을 줄 수 있구나. 그때 배운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제가 카이로프락틱을 직접 시작하게 된 거고, 저는 신경과 의사다 보니까 뇌신경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그러다 보니 턱관절과 상부경추 교정이 우리 뇌신경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를 그 신경선을 알아내게 된 거예요. 트랙트. 그래서 이게 트리제미노 살라믹 트랙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3차 신경이랑 뇌신경이랑 연결되어 있는 그 부분을 제가 직접 교정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환자들 상대로 턱관절과 상부경추 교정하게 됐고, 그리고 또 신기한 게, 제가 삼성병원에 있을 때 제가 이상운동 파트에 있었어요. 이상운동 파트에는 파킨슨병이라든지 근긴장 이상증을 보는 그런 과인데, 특히 그 중에서도 사경증 환자들, 목이 자꾸 돌아가는 환자들이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 환자들을 되게 많이 봤었는데, 그 환자들의 특징이 보톡스 주사도 맞고 약도 먹고 하는데 크게 별로 안 좋아져요. 그게 되게 참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인데, 제가 우연히 저희 병원에 있던 그 교수님이 저한테 환자를 보내줬어요. 사경증 환자인데 젊은 여자고 목이 너무 아파하니까 너가 좀 도수치료로 좀 낫게 해줘라 해서 보내주신 분이세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보내주셨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턱관절이랑 상부경추 교정치료가 뇌신경이랑 연결이 되는데, 특히 우리 뇌로 올라가는 악세사리 너브, 뇌신경 11번이 우리 여기 있는 흉쇄 유돌근이랑 우리 어퍼 트라페지우스, 그러니까 승모근이랑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관계되어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었으니까 결국은 보톡스를 맞는, 근육을 맞는 그 주사를 맞는 그 부분이 바로 흉쇄 유돌근이랑 승모근인데, 거기에 보톡스를 안 맞고 대신에 교정치료를 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 보내주신 그 환자분을 대상으로 제가 턱관절과 상부경추 교정 치료를 그때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신기하게 환자가 좋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단순히 목 통증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목이 자꾸 오른쪽으로 돌아가던 환자였는데 목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정면을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원래 그 운전을 못하게 되셨던 분이거든요. 왜냐하면 목이 자꾸 오른쪽으로 돌아가니까 운전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도 그만두고 되게 힘들었던 분이세요. 근데 갑자기 정상으로 볼 수 있게 되고 운전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거다 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턱관절이랑 상부경추 교정이 우리 사경증에 도움이 되는구나. 그래서 지금 거의 8년째죠. 8년 동안 사경증 환자분들 제가 도와드리고 있는데, 신기하게 좋아져요. 지금 대학병원 중에서
제가 지금 치료하는 거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이제 삼성서울병원은 잘 아시고, 아직 잘 모르시는 대학병원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치료하는 거에 대해서 인정 안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하지만 저는 확실히 이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제가 이 케이스들을 모아서, 좋아진 케이스들을 모아서 우리 24년도에는 미국 올란도 카이로프랙틱 학회에 가서 직접 발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발표를 하면서 많은, 그 당시에 그 신경과 의사들도 많이 왔었거든요. 신경과 의사들과 카이로프랙틱 의사들에게 제가 치료했던 부분들을 보여주면서 같이 얘기를 나눴어요. 그랬더니 야, 이거는 분명히 말이 되는 거다. 자기들도 턱관절 치료를 많이 하는데 턱관절 치료로 이렇게 사경증 환자들을 많이 치료한 케이스는 처음이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신경과 의사다 보니까, 이런 카이로프랙틱 신경과 의사다 보니까 그런 사경증 환자들이 많이 와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통 하루에 한 60명 정도 보는데, 그 중에 거의 한 20명에서 한 25명 정도가 사경증 환자예요. 그래서 그 환자분들에게 제가 직접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제도 한 환자분이 오셨었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 29살 젊은 여자분이세요. 저랑 만난 거는 한 6개월이 안 되는 분인데, 지금 6개월 동안 저에게 꾸준하게 치료받고 난 뒤에 하시는 말씀이 너무 좋아졌다. 자기는 보톡스 주사도 맞고 약도 먹고 많이 했는데 안 나아서 너무너무 괴로웠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나아지는 치료는 처음이었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자기가 우리 병원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뭐가 있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라고 얘기했는데, 혹시 뭐 가능하시면 후기 영상 같은 거 남길 수 있냐, 얼굴 화면 안 나오고 목소리만 나오는 걸로 제가 찍어드리겠다 했더니 오케이. 그래서 제가 영상을 찍었어요. 어떻게 왔는지, 치료받고 어떻게 좋아졌는지에 대해서 이제 영상, 이제 화면이 안 나오고 그냥 목소리만 나오는 영상을 찍었는데, 다시 눈을 똑똑 두드리고 들어오시더니 자기 얼굴이 나오게 찍어달라는 거예요. 그러실 필요 없는데 라고 얘기했는데, 자기는 무조건 자기 얼굴이 나오게 찍어야지, 그래야지 사람들이 그런 거에 대한 신빙성을 가질 수 있다 라면서 자기가 직접 또 얼굴이 나오게 또 영상을 찍으시고, 실제로 자기가 예전에 그런 그 동영상 편집하는 그런 일을 하셨대요. 그러면서 제 영상을 받아가서 자기가 직접 편집해 오겠다 그러고 하셔서 지금 편집하러 가져가셨습니다. 이것처럼 실제로 이제 카이로프랙틱을 통해서, 턱관절 치료를 통해서 사경증이 좋아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저는 신경과 의사로서 목디스크 환자였으면서 도수치료를 직접 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것들이 다 경험이, 그런 조건들이 다 맞춰지면서 이런 사경증을 치료하는 신경과 의사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그 당시에 제 목을 다치게 만든 그 선배가 한때는 밉기도 했는데 지금은 안 미워요. 그 선배 덕분에 제가 좋은 치료를 알게 됐고, 그 치료를 직접 할 수 있는 의사가 돼서 저는 너무 기쁩니다. 차가 많이 막히네요. 얼른 도착해야 되는데 이러다가 비행기를 놓치는 건 아니겠죠?